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탐험가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기원과 고대 문명에 대한 가장 흥미롭고 논란적인 가설 중 하나인 아눈나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연 아눈나키는 실존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 어디서, 왜 지구에 왔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흔적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고대 수메르 신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45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양계의 12번째 행성으로 알려진 미지의 행성, 니비루에 살던 고등 생명체 아눈나키. 그들의 고향 니비루는 대기층이 파괴되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파괴된 대기를 복구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금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죠. 금을 미세한 가루로 만들어 대기 중에 뿌리면 태양 빛을 반사시켜 행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니비루에는 더 이상 채굴할 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시선은 푸른 빛을 띤 아름다운 행성, 바로 지구로 향했습니다. 풍부한 금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눈나키의 통치자 아누는 자신의 아들인 엔키를 탐사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여 지구로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아눈나키와 지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엔키가 이끄는 첫 번째 탐사대는 페르시아만에 착륙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의 첫 번째 기지인 에리두를 건설하고 본격적인 금 채굴 작업을 시작했죠. 수메르 점토판에는 이들의 첫 정착지가 멀리서 온 집이라는 뜻의 에리두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기의 채굴 작업은 아프리카 남동부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고된 노동에 지친 아눈나키 하층 계급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고 마침내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키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바로 지구의 토착 생명체, 즉 초기 인류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아눈나키의 일을 대신할 노동자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이 계획에 따라 아눈나키의 유전자와 당시 지구에 존재하던 호모 에렉투스의 유전자를 결합하여 새로운 존재, 바로 호모 사피엔스, 즉 현생 인류가 탄생했다는 것이 제카리아 시친의 주장입니다. 수메르 신화에 등장하는 아다무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최초의 인류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죠. 그렇다면 아눈나키는 지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수메르 점토판과 벽화에 묘사된 그들의 모습은 인간과 매우 흡사하지만 훨씬 더 큰 키와 강인한 신체를 가진 거인으로 그려집니다. 평균 신장이 3m에서 5m에 달했다고 하니 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신과 같은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그들은 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고 거주했습니다. 에리두, 우르, 우루크와 같은 고대 도시들이 바로 그들의 활동 중심지였죠. 아눈나키의 식생활은 지구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들은 지구의 동식물을 식량으로 삼았고 특히 맥주와 빵을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수메르 신화에서 인류에게 농사 짓는 법과 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아눈나키라는 점입니다. 옷은 주로 아마 섬유로 만든 간단한 형태의 옷을 입었으며 왕족이나 고위층은 화려한 장신구로 자신들의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그들의 이동 수단은 더욱 놀랍습니다. 고대 유물 곳곳에서 발견되는 날개 달린 원반이나 로켓처럼 생긴 물체들은 그들이 비마나라고 불리는 비행체를 이용했음을 암시합니다. 이 비행체를 이용해 지구 곳곳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자원을 탐사하고 관리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집트 아비도스 신전의 헬리콥터 상형 문자나 남미에서 발견된 황금 제트기 유물 등은 당시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눈나키의 초고대 문명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아눈나키 사회는 복잡한 가족 관계와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 통치자인 아누를 중심으로 그의 아들들인 엔릴과 엔키가 지구의 통치권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구도였죠. 이들의 갈등과 대립은 수메르 신화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서사입니다.
결혼은 주로 자신들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근친혼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자녀 출산은 오늘날의 시험관 아기 시술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니비루의 여성 아눈나키, 즉 닌후르사그라 불리는 여신들이 이 과정을 주관하며 인류 창조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인류에게 전수했습니다. 천문학, 수학, 의학, 법률, 건축 등 수메르 문명이 이룩한 경이로운 발전은 바로 아눈나키의 가르침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문자를 가르쳐 역사를 기록하게 했고 도시를 건설하고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신화라고 부르는 이야기들은 사실 아눈나키와 인류가 함께했던 역사의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 지구의 금 채굴 임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아눈나키는 자신들의 고향 니비루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구를 떠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메르 신화에는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는 아눈나키의 지구 철수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지구의 통치자 엔릴은 불완전한 창조물인 인류를 대홍수로 쓸어버리려 했지만 인류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던 엔키가 지우수드라, 즉 성경의 노아에게 몰래 방주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어 인류의 명맥을 잇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홍수 이후 대부분의 아눈나키는 지구를 떠났지만 일부는 남아서 인류 문명을 관리하고 이끌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남미의 거성 문명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오파츠, 즉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들이 바로 그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마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지구를 떠나거나 인류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과연 언제,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니비루의 공전 주기에 맞춰 약 3,600년마다 지구를 다시 방문한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이 인류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었거나 혹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눈나키 이야기는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여 주류 학계에서는 신화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고대 수메르인들이 남긴 생생한 기록과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고대 유물들은 우리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상상력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고 있던 인류 역사의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눈나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흥미로운 미스터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